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나타난 별 5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한 2, 3년 전에 사놓고 오랫동안 책장에 고이 모셔놓고만 있었던 책이에요. 하도 오랫동안 읽기를 미뤄왔던 책이라서 이번에도 안 읽으면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지 했었는데 웬걸 너무나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읽었고 결국 별 5개를 매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리베카 솔릿 작가의 OL의 장미입니다. 출판사는 반비이고요. 일단은 여러분 표지부터 좀 감상을 합시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책을 살 때 이 아름다운 표지가 아마 그 구매 이후에 한 40%는 차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표지를 볼 때마다 생각을 했었죠. 과연 이거는 무슨 책일까?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본 감상, 이 표지의 장미처럼 아름답고 또 결연한 의지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오웰의 장미잖아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와 그가 심은 장미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조지 오웰이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에게 조지 오웰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내지는 상징 혹은 느낌에 가까운 작가였습니다. 세계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 동물농장과 1984를 쓴 작가였고 정치적 글쓰기라는 것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흑백 사진에서 느껴지는 조금은 냉철하면서도 또 다소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그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쉽게 그려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조지 오웰은 월링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원을 손질하고 장미를 심었습니다. 자연에 관심이 많은 관찰자였고요. 친구가 가져온 장미를 앙상한 손으로 감싸며 경의가 담긴 기쁨으로 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고 이 시대에 대한 분노와 굴욕감을 토로하다가도 별안간 간밤에 욕실에서 발견한 작은 고슴도치에 대해 쓰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 책에 따르면 조지 오웰은 여러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 글쓰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계급 문제, 불평등,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조지 오웰의 색다른 면모만을 보여주는 책인가? 조지 오웰의 전기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의 진면모가 드러나는데요. 이 책은 조지 오웰과 월링턴 집의 정원, 그가 심었던 장미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사람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조지 오웰의 삶과 그가 위건부두로 가는 길을 쓰기 위해 방문했던 탄광,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화석연료와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성 참정권 운동과 그때 쓰였던 빵과 장미라는 구호, 스탈린의 폭정과 전체주의, 영국식 정원과 제국주의, 21세기 콜롬비아의 장미 재배 현장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윤리까지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에너지와 필력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좀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리좀이라는 것은 원래는 땅 위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식물의 뿌리 줄기를 말하는데 이게 탈중앙화 내지는 비위계화된 지식의 형태를 묘사할 때도 차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서 이야기나 정보가 수직적으로 배열되고 딱딱딱 위계화되는 형태가 아니라 마치 뿌리줄기처럼 사방으로 수평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 책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딱 그러합니다. 물론 조지 오웰과 장미라는 시작점은 있죠. 그리고 어느새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조지 오웰과 장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하면은 땅 위에 펼쳐진 뿌리줄기 내지는 아름답게 퍼져있는 거미줄 같은 게 좀 떠올라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진짜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길을 잃을 법도 한데 그리고 독자로서 읽다가 지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이 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위기의 시대에 기쁨으로 저항하는 법이잖아요. 참 매력적이면서 어느 시대에든 독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진짜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부제인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이 살았던 1930년대, 40년대에도 그렇고 전쟁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꼭 거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어도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위기와 고난을 각자 겪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기쁨으로 저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제발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과 기쁨의 차이는 중요하다.
행복은 마치 끝없는 햇살처럼 지속적인 상태로 상상되는 데 비해 기쁨은 번개처럼 번뜩이는 것이다. 행복은 난관이나 불화를 피하는 질서 잡힌 삶을 요구하는 듯한 데 비해 기쁨은 어디서든 불현듯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의 부제가 위기의 시대에 기쁨으로 저항하는 법인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조지 오웰이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장미를 심고 고슴도치를 발견하고 자연에서 새를 관찰하고 이랬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서든 불현듯 나타날 수 있는 기쁨을 자주 찾고 또 자주 누리기 위한 작지만 중요하고 적극적인 행동들이었던 거죠. 이 책에 빵과 장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1910년대에 일어났던 여성 참정권 운동 당시에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빵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들을 말한다면 장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미의 상징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 그러면은 밖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가난과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전체주의의 위험이 도사리는데 한가롭게 정원이나 가꾸고 있자는 건가? 그거는 일종의 현실 도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조지 오웰이 장미에 대해 글을 썼더니 어떤 독자가 그거를 읽고는 부르주아적이다 라고 비난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조지 오웰은 개인적인 일상을 돌보는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급 문제, 전체주의의 위험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글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썼습니다. 그리고 작가 본인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평범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정치적 이념이나 대의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기쁨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인간다움과 평화, 사랑의 근간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조지 오웰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삶과 일상을 이런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채울 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빵뿐만 아니라 장미도 너무나 중요함을 알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장미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는 것이 가능하게끔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다듬는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 윤리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지 오웰과 리베카 솔리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조지 오웰의 제가 몰랐던 인간적인 면모들 그리고 리베카 솔릿의 독특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글쓰기 방식 이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책이라서 사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이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읽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몰라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리베카 솔릿 작가의 글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조지 오웰도 위대한 거는 알겠는데 뭐 제가 딱히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필독서의 느낌에 더 가까웠고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도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나 인간다움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까지 전에 없던 아주 독특하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는 소재와 분야가 워낙 방대하면서도 동시에 일관된 주제와 굳건한 의지를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어서 그 점이 너무나 흥미로우면서도 아까 말했던 그 당연하게 느껴지는 메시지를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 방식 자체가 독특했고 또 조지 오웰도 몰라 고슴도치 발견했다고 편지 쓰는 조지 오웰 너무 새롭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그 소소한 기쁨과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자주 무시되고 짓밟혔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뭐 70년 전, 80년 전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책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꼭 필요한 메시지이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장을 딱 덮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긴 한숨을 아시나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뿌듯함과 만족감의 한숨이었는데요. 정말 알차고 아름다운 책이었고 별 5개를 망설임 없이 매기게 됐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조지 오웰의 책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1984화 동물농장도 다시 넣어놨는데 조만간 다시 기꺼이 새로운 시선으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오웰의 에세이들도 차근차근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책 중고 서점에 그대로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잘 쓴 논픽션을 한 권 읽었을 때의 뿌듯함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소설에 비해서 논픽션을 좀 덜 읽는 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잘 쓴 논픽션을 만난 다음이면 뭔가 말할 수 없게 든든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 책장의 무게가 한 3kg은 더 무거워진 느낌? 리베카 솔릿 작가의 글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책의 전개 방식이 다소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읽다 보면 머릿속에 아름다운 뿌리가 아니면 아름다운 거미줄이 방사형으로 쫙 뻗어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멋있는 경험이고요. 그래서 올해 또 다른 별 5개 책, 이 책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